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으로 오늘의 종목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와운의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12종목 공개해 볼까요? 오늘 다시금 또 테마를 형성하면서 들썩이고 있는 희귀금속 관련주가 오늘의 10입니다. 중국 반도체 희귀금속 수출 통제, 또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 소식에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티플렉스, 삼화전자 등이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그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어제부터 테마를 형성을 했고, 또 미국이 자국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새로운 제재를 또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중 고위급 소통으로 관계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양국이 서로 제재는 지속을 하고 있고, 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중국도 이에 맞서서 자원 무기화로 대응을 하는 만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런 장관 방중 이후에 테마의 움직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10입니다. 자, 이어서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또 9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소부장주 내에서 KC텍이 오늘의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관 매수에 조용히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죠. 삼성 디스플레이 4조 규모 OLED 장비 발주 속에 5월 말 KC텍도 장비 발주를 받으면서 수주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CMP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시장 확대 속에 이 GPU의 연산 속도를 빠르게 높이기 위해서는 HBM 관련해서 TSV 적층 칩에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후속 공정으로 더 짧은 통로를 내기 위한 웨이퍼 뒷면을 갈아내는 백그라운딩 과정에서의 CMP 공정 장비 그 모멘텀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KC텍 또 삼성향 반도체 장비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2분기 실적적으로도 영업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KC텍 얼마 더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9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개별 이슈로 주가 꿈틀대고 있는 소마젠이 오늘의 8위를 차지했습니다. 답답한 주가 힘 좀 차려줄 수 있을까요? 미국 모더나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억 원 규모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 연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12%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또 대부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간 6개월 단위 계약 갱신에서 1년으로 확장이 된 건데요. 총액과 기관 모두 기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모더나향 매출 증가세 우상향 추세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 관리, 고객사 확대를 통해서 올해 흑자 전환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소마제 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의 8위였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고요. 10위부터 종목 전략 하나하나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금속 관련주죠. 이 중국이 옐런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여기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제 중국 또한 이 자원 무기화에 나선 건데 이 테마성으로 보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김덕호 대표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좀 어떤 의견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히토류 관련 얘기로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가 굉장히 풍부했던 러시아라든가 혹은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선 이제 러시아 얘기는 뭐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수급이 가능한 곳은 중국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지금 오늘 발표가 된 기사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뭐 갈륨이라든가 게르마늄과 같은 이런 희귀광물들을 지금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제재가 나가기 전부터 이미 유럽이라든가 이제 주요 아시아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미국 대륙에 있는 각 국가들에게는 이미 연락이 몇 번씩 왔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이런 원자재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를 좀 선택하고 있다는 좀 아쉬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 이제
방중 카드에 대한 부분들에서 오히려 반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히토류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히토류 자체를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부분들의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미 앞서서 소개되었던 재료들이나 어떤 원자재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꺼내게 될 마지막 카드는 히토류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이제 2021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제 실제로 각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앞에 모셔다 놓고 이제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웨이퍼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 이게 웨이퍼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웃으면서 협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니온이랑 이런 어떤 관련돼 있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뜰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여기에 지금 동승이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다시 또 화랑을 또 돋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수요 부족 현상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또 자본 잠식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좀 다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럼 이런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논란이 계속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향후 10년 정도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10년 이후 부분에서는 다소 좀 적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히토류가 이제 작년도 발표가 됐었죠.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히토류가 또 매장이 또 확인이 되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번 4월에 또 이제 인도 남부에서 관련돼 있는 히토류 관련 원소라든가 리튬이 또 매장량이 또 제거 발견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번 1월에는 또 마찬가지로 스웨덴 북부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히토류가 굉장히 또 많이 매장돼 있다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니온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뭐 톡톡 튀는 부분들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뒤늦게 추격하시기보다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애써서 잡으려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희귀금속 히토류 테마에 대해서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K스택도 진단을 해볼까요? 이 HBM 관련해서는 종목 확산이 두드러지는데 그 안에서 이제 CMP 장비에 대한 모멘텀으로 K스택도 조용히 좀 올라서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모멘텀으로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최수창 대표님? 그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장비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키워드 얘기했었던 거 다 아시죠? 한 번만 더 곱씹읍시다. DDR5 이꼬르 HBM3 그리고 EUV 그다음에 후공정인데 이 회사는 이제 CMP거든요. 이 CMP 공정은 웨이퍼의 반도체 칩을 아주 매끌매끌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식각 공정이 끝나면 자르고 난 다음에 약간씩 요철이 있고 뭐 있는데 그걸 더 매끈하게 만드는데 공정할 때 한 70번 정도 공정 작업을 합니다. 계속 사포질을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계속 문질러서 이거 장비가 이제 있는데 이 장비에다가 장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비에 또 소재가 들어갑니다. 슬러리라고 하는 이 소재를 통해서 액체 물질인데 끈적끈적한 이 소재를 통해서 웨이퍼 반도체 칩을 평탄화시키고 매끈하게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이 공정에서의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한 직접적으로 평택에서 P3나 P4 공장에 계속 중공되고 용인의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확장되면서 이 CMP 공정에 대해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더 주목되냐? 국내 유일입니다. 원래 이 회사의 CMP 장비라든가 슬러리는 미국의 어플라이 머티리얼이라든가 일본의 이바라라든가 장비업체 그리고 슬러리 소재 같은 경우는 히타치 케미칼이 약 50%의 독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거의 수입을 의존하는데 국산화를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서 성장성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파악하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스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뜨겁게 올라왔던 반도체 일부 장비하고는 다르게 아주 얌전하게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네. 지금 시점이 눌러줄 때 예, 더 날아갔을 때 쫓아가서 지금 사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얌전할 때군요. 얌전할 때 네. 예, 딱 올라타면은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없겠죠. 네. 네, 뭐 꾸준하게 우상향한 만큼 지금 시점 얌전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한번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입니다. 오늘 모더나와의 이 공급 계약 이 연장 이슈 때문에 큰 상승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지금은 좀 음봉 전환한 상태인데
지금 이 이슈는 별 기대감이 없는 건가요, 김덕호 대표님? 사실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도 굉장히 인식이 확 강하게 왔던 시기가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시기였을 텐데 이때 이제 mRNA 관련된 부분들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편승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뭐 모더나 관련주다 하면서 이제 소마젠이 한 번씩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소마젠 같은 경우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 기업에서 영업을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뭐 대학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더나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소마젠과 좀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모더나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10억 불 가량의 이제 투자를 이제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그 알력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방중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액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어떤 mRNA 치료제를 비롯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더나가 이소마젠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이제 암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이제 뭐 유방암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맘모톰으로 이렇게 조직을 또 떼어내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백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수요 부분도 굉장히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마젠 같은 경우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번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런 어떤 유전체 검사 관련된 부분들 서비스를 계속 이제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되면 또 갱신되나 안 되나, 또 6개월 지나면은 또 갱신되나 안 되나 이 부분들을 좀 눈치를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다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이제 85억 규모 관련 정도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작년도에 40억 정도 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앞으로 충분히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주가 흐름은 지리한 답답한 움직임이었는데 이런 모더나와의 대폭 늘어난 계약과 더불어서 이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순위를 높여서 7위 종목도 진단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7위는 대원강업입니다. 전일 상한가 가서 왜 이렇게 오르지 궁금했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20%까지 추가 급등하면서 급 거래가 터지고 가파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 데코가 SK온으로부터 2차 전지 장비 수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모회사 대원강업이 지금 25%의 지분을 보유하는 만큼 전일 상한가 오늘도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는 좀 차익 실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대원강업 자체적으로도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 현대차 호조에 따른 투심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자회사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국내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까지 주목을 하면서 대원강업의 추가적인 움직임도 같이 보시죠. 오늘의 7위입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우리 랭킹쇼 종목 탑10에서도 많이 짚어봤던 종목이죠. 슈어소프트테크가 오랜만에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미션 크리티컬 고위험 고신뢰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으로 계속해서 신규 상장 이후에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죠. 신규 상장 이후에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 쉼을 준 이후 다시금 오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국방 등 주요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서 조선, 철도, 로봇, 의료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방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꾸준한 실적 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강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대한 수혜로 올해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6위 슈어소프트테크가 오랜만에 또 6위를 차지했네요. 7위부터 6위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최수창 대표님 대원강업부터 먼저 또 전략을 세워보죠. 네. 어제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였던 배경부터 좀 차차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회사 이슈 맞아요? 이 배경을 얘기하면 너무 제가 단도직입 얘기하면 굉장히 상한가라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수소차에 뭔가 부품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근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사실상 수급에 의해서 어제 특정 거래가 이제 거래 창구가 특정 증권사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순수 거의 개미 투자자들이 형성되는 수급이고 그 대형강업의 그 기본은 뭐냐면 스프링이에요. 우리가 쇼바라고 하거든요. 타이어 밑에 보면 이렇게 차축이 있으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겨 있는 게 있어요.
요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현대 기아차의 매출이 의존도가 거의 95%니까 현대 기아차 따라가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스프링이 다 깨지나요, 갑자기? 뭐 갑자기 교체 수요가 나오나요? 아니면 신차가 지금 뭐 1000만 대까지 갑자기 증가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가 최근 2분기 실적도 1분기 이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다 보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상승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순환 상승에서 동반 상승이라고 할까요? 순환이 아니라 이 흐름에 지금 맞춰서 나오는데 공교도 자동차 부품 업체들 보면 최근에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이전에 현대차 그룹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품사들이 좀 차별적으로 그 부품주 안에서도 상승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강업은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꼽살에 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네. 핵심은 아닙니다. 네. 핵심 내용 있다 없다 할 때 제가 이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니 핵심 정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장에 제가 평가하고 공부한 바로는 이건 그냥 단순히 꼽살에 낀 수급에 의한 어제 그런 모습에서 자동차 이렇게 좋아진다니까 부품주에서 그러면 대형 강업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콕 찍어서 그런 단기 수급에 의한 급등으로 봐야지 오늘 추격 매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좀 더 순화해서 말하자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종목이 이제 확산이 나올 때 수급으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왔다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회로 삼으셔도 되는 거겠네요. 비중 조절이라든지. 차익 실현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소유자 관점에서. 순화적인 표현 정말 잘 주셔가지고 네. 기술적 대응은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봐야 되고 근데 네. 아직 못 팔았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시간 싸움을 왜냐하면 자동차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 상반기에 워낙 긍정적이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도 다시 한번 반등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의 변동에 뛰어들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차분하게 보면서 차익 실현 쪽으로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 7위 대원 강화까지 살펴봤고요.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이제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아무래도 이 현대차가 2대 주주인 걸로 꽤 유명하죠. 지난 4월에 스펙 합병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우선 이제 기존의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시스템 점검 혹은 이런 어떤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만은 이전에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스타트업들 뭔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AI 기업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하고요. 특히 이제 연간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매출과 단기 순이익이 나타나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꽤나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할 때도 이런 어떤 스펙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바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좀 실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먹거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더라도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펙을 이제 실제로 스펙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에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서 아무리 한가를 만다 하더라도 이미 다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는 있고요. 혹여나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성장성을 좀 꾸준히 추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심 종목 정도에는 꼭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상승 자체를 실적만 봤을 때는 현재 상승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투자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을 무조건적으로 추정하지는 않다 보니까 또 오늘 같은 날에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는데 이미 이제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엔진과 이제 전기차 이 부분을 전환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부분들이 조금 퇴색될 때는 또 주가가 빠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념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위 슈어소프트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12위 귀금속 관련주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2차 전지 장비 회사 필에너지가 공모가를 희망밴드보다 높은 가격으로 확정하며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스태킹 설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필에너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필옵틱스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는 가운데 신고가 경신하면서 15%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SKC가 2027년까지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소재 사업에 약 6조 원을 투자해 매출 11조 4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타 2차 전지 관련주 대비 주가 흐름이 부진했지만 7월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상승세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 6월 수출 데이터에 살짝 흔들렸지만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비올은 2분기 최대 실적 전망과 더불어 올해 매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5거래일 만에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신고가 뚫어내면서 9%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아이패밀리 SC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일본향 매출이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기관이 5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주가 받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찍고 조금은 밑골이 달고 있는 가운데 2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바로 5위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5위는 S&T 모티브가 차지했습니다. 친환경차 구동모터 부품 또 방위산업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S&T 모티브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드론 업체와 무장 드론 로봇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면서 무인 체계 개발로 방산 사업에서의 그 영역을 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사업을 보면 GM 볼트의 단종 이슈로 주가 좀 주춤했었는데 향후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 GM향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따라서 이 전동화 부문의 성장성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방산산업, 권총, 기관총, 적용용 소총 등 모든 소구경 화기를 생산하면서 풀 라인업을 완성하고 무장 드론 개발까지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성장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5위 S&T 모티브 또 추가 상승 여력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에서 랭크에 올라와 있네요. 오늘은 서현이와가 4위입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현대차, 협력 자동차 부품사들 미국 진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동반 성장에 좋은 기회, 성장 모멘텀을 더 얻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현이화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성장과 그 동반 수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미국 내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 라인 확장에 나서면서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에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인도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성장 기대 또한 크죠. 현대차 그룹의 인도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 또 현대차 기아 6월 판매량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 미국, 유럽, 인도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완성차 2분기 또 깜짝 실적 기대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실적 시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급 속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서현이화가 오늘의 4위입니다. 자, 그래서 3위 종목 모처럼 바닥권에서 오늘 반등을 주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디 추가 상승 여력을 더 가져가 줘야 될 텐데요. 향후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바닥권에서 오늘 장중심 6% 급등이 나옵니다. 추세적으로 그 힘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5년 뒤 글로벌 초급박 고강도 하이엔드 동박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하겠다. 전 세계 1위로에 도약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북미, 유럽 중심의 하이엔드 동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이엔드 전환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포부인데요. 올해 15조
15조 원, 2025년에는 20조 원의 수주 잔고 달성 목표를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글로벌 동박 생산량 24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마진 높은 말레이 공장의 증설과 더불어서 그 효과를 반영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더 주가로도 기대감을 반영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 5위부터 또 세워볼까요? 네,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모티브, 이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구동모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방위산업 제품 개발까지 이 사업 영역이 다양한데 오늘도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최수창 대표님? 주가 상승을 이제 보기 전에 좀 회사 좀 알아볼게요. S&T 모티브 하면 이제 방산으로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정확히 매출 비중의 85에서 90%는 자동차 부품에서 발생하고 약 10에서 15% 정도가 방산입니다. 이 회사는 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총기를 생산하는데 이 총기 생산에 있어서 주목될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우리 앵커님도 갔다 오셨죠. 네. 군대에서 쓴단 말이에요. 군대 방위산업청에서 총기를 구매해줘야 되는데 꾸준히 구매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총기 사용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주목하냐면 M56이 구식 제식에서 K2 소총으로 바뀌었고 K2에서 이거 K2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의 총기를 이제 납품할 때 신형이 들어가는데 그 신형은 또 S&T 모티브의 총기가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제품의 총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총기들이 방위산업청에 새롭게 구매가 될 가능성, 구식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포인트 하나가 있다는 점이고, 그럼 자동차 부품에서 원래 GM량이 높습니다, 매출량이. 근데 GM이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 안 합니다, 떠납니다, 빠이빠이 했거든요. 큰일 났네 했는데 이 회사가 구형모터 쪽에서 친환경차, 구형모터라는 것이 이제 엔진,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데 이 모터 부분은 엔진 부분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은 썬루프 이렇게 손으로 하신 분 없죠? 네, 버튼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거 다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동 모터가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납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량이 좀 드라이빙 유닛 같은 게 빠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내연기관에 있어서 오일 펌프 쪽이 빠졌다 하더라도 대체가 되고 있고 오히려 매출은 증가하는 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니 GM량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크게 부각되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현대차 그룹의 해외 성장 판매, 특히 해외에서의 판매 성장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도, 그 아시아 시장에서 베트남 시장 및 태국, 이 아시아 시장 보면 일본 업체들이 거의 70% 이상을 장악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베트남에서 1위를 했다라는 거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동반 성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친환경차의 하이브리드라든가 순수 전기차에 이런 구동 모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기대된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두 가지만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대. 두 번째는 유통 주시가 적다라는 점, 최대 주주 물량이 많다라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배당도 많이 주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 기관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김덕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의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방산 부분들이 좀 많이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활발하게 되면서 오히려 방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K 방산 수출이 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후 장비들 전력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K3 기관총 같은 경우에도 세 발 쏘고 나면 탄이 걸려서 기관총이 발사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력화로 대체가 되는 뭐 K15 경기관총이라든가 혹은 이제 기존의 M60 기관총을 대체를 하는 뭐 K16 기관총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드론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S&T 모티브가 드론 관련 부분으로 조금
확 뜨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소화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서 모듈형 이제 사격이 가능한 드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떤 북한에서의 어떤 드론을 이렇게 뭐 침투를 한다거나 할 때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작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후 총기 지금 교체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친환경 구동 부품 쪽에서도 확실히 현대차 쪽으로 비중이 또 확대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매수관 좀 유효하다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이번에는 4위 서현이화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 저희가 하루하루 또 한 종목씩 보고 있는데 서현이화의 추가 상승 여력 김덕호 대표께서는 어디까지 보세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우선 이제 오늘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안에 있는 가구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납장이라든가 시트? 시트라든가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자동차 팔 거 다 판다. 이제 전기차 잘 팔린다. 전기차 팔리니까 이제 2차 전지 가겠네. 2차 전지 팔리니까 뭐 관련돼 있는 장비주도 가겠네. 이제 남은 게 뭐 남았지 하고 보니까 안에 있는 내부재들 이제 여기로 이제 눈이 좀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와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국내 기업들을 기준으로는 이제 90%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 기업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국내 기업에만 한정해서 매출 비중을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유럽이라든가 인도, 혹은 미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게 대해서 이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때 당시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해외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차츰 안정화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난 2022년도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요.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만 오늘장에서 이런 현대차 관련 종목들 나올 때 묶여 나올 때 무리하게 추격해서 오지 마시고요. 조금 더 호흡을 두신 상태에서 연말까지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급등한 날이 아니라 좀 주춤해졌을 때는 관심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수창 대표께서는 어디까지의 기대감 보세요? 분할 상장 되고 나서 시초가가 29,000원이거든요. 29,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봐야죠. 지금 당장 간다는 떠나서 결국 서현이화는요. 현대차 그룹, 국내 자동차 업체의 성장과 같이 가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의 판매가 감소하고 해외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그럼 서현이화도 못 가요. 거의 90% 이상이 다 현대차 그룹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친환경 차들이 실내 공간이 더 넓고 좀 더 고급스럽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장재에서 좀 더 옷도 반바지보다는 긴 바지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장재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많아지고 고급화되면서 수익성이 더 날 수 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현대차 그룹의 판매 성장이 있어야만 되고 업황이 좋아야만 같이 그들이 안 가면 따로 곧밥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점에 포커스 맞춘다면 일단 2분기 때까지 현대차 그룹의 실적 추정치나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계속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위 서현이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7%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최수창 대표님?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3분의 2 토막이 났으니까요. 동박 사업이 나쁘냐 좋냐 했을 때 좋습니다. 근데 동박은 왜 이번에 IRA법 나왔을 때 못 올라갔냐. 너도 2차 전지 소재인데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지금 와서 반등 시 매도하고 팔고 또 도망가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낫냐 했을 때 저는 그건 반대 의견을 말씀드려요. 동박 쪽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과정에서 반등 나왔을 때 매도를 하거나 교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락 브레이크가 기술적으로 걸려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의 심리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포커스는 뭐냐면 동박 사업은 국내 업체가 전 세계 점유율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SK 넥슬릭스고 2위가 중국의 왓슨이고 3위가 대만의 장춘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회사 이름이. 그리고 4위가 지금 이 구 일진머티리얼 롯데 에너지거든요. 점유율 차이가 아주 급격히 나지는 않아요. 1위부터 4위까지 아주 촘촘하지 않지만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에서 주목할 것은
동박 사업을 했다는 건 롯데그룹이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2조 7천억이에요. 그 돈을 투자해서 이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다? 그럼 롯데그룹은 큰일 나겠죠.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데그룹이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점 점수를 하나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동박이 이제 구리 상승이 많이 나오면서 원가 부담에 있어서 사실상 수익성이 계속 악화됐었고 수익성 회복이 지연됐거든요. 근데 주목할 것은 동박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생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재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4대 기업이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서로 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향후 실적이 좀 달라질, 차별이 좀 있을 뿐이지, 새로운 신규 기업이 나타나 신생률에 따라서 점유율을 뺏어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4대 기업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생산 능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주목하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에다가 SK 넥슬릭스라든가 롯데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장을 완공하고, 올해 이제 SK 넥슬릭스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부터 이제 생산 들어가고, 말레이시아의 이 롯데에너지가 내년부터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상당히 절감이 돼요. 이 동박 생산할 때 전력 비용이 약 15% 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내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 그래서 수익 회복성은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향후에 내년 정도에는 회복될 가능성을 보고 먼 그림을 본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덕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동박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 이제 스파이응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동박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심지어 고려아연까지도 동박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 조금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맞추어서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꼭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만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소분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먼저 강남규님 반갑습니다. 2차 전지 쏠림으로 장은 체감상 하락이네요 라는 의견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코스닥 1167개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들 몇몇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는 현재 0.1% 가까운 빨간불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두드러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에서 또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TV문님의 댓글입니다. 2차 전지 부대장 코스모화학도 대장 에코프로 따라서 신고가 갈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오늘 코스모그룹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긴 조정기를 겪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궁금증 가지셨을 텐데요. 채팅창에서는 네, 따라갈 거예요 라는 답글도 남겨주셨던데 정말 부대장이 될까요? 스포인데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존보하자님의 댓글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빠지나요? 라는 의견이었어요. 오늘 반도체주들 쉬어가면서 그동안 강했던 이수페타시스도 4.7%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인데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의 금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좀 보려는 걸까요? 마지막은 바이올렛님의 댓글입니다. 에코프로 BM 2분기 실적 발표 7월 12일이네 라면서 좋은 정보 나눔해 주셨어요. 에코프로 2분기 매출 2조 1,770억 원, 영업이익은 2,200억 원 정도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급증이 전망된다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상회하는 실적을 낼지 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되고 있는데 이 디데이 전에 IR센터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 테니까요. 한국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첨자 방송 끝나기 직전에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당첨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2위를 차지했을까요?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은 가운데 LX 세미콘이 오늘의 2위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 미국에 이어서 전일 국내에서도 개최를 했죠. 파운드리 포럼에서 국내 주요 팹리스 기업과의 협업 성과를 강조하고 팹리스에서 파운드리로 이어지는 K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8인치 협력을 강화하고 또 향후 12인치까지 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LX 세미콘은 밝혔는데요. 대형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 DDI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무엇보다 하반기 기대감이 높습니다. 아이폰 DDI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내년 OLED 아이패드용 DDI 공급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실적 개선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장 사업 등 매출처 다변화를 위한 신사업 추진, 신성장 동력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따라서 상저하고의 실적이 예상되면서 업종 내 키움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았던 LX 세미콘의 추가 상승 여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과연 코스모 화학의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따라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는 코스모 그룹주입니다. 자, 이어지는 테슬라, 리비안의 훈풍을 받아서 오늘은 코스모 그룹주 전반적으로도 그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부가 제품군의 판매 증가에 따라서 또 공매도의 악재를 딛고 최근에 한 번씩 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이슈가 또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모습이었죠. 독일의 전기백 300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첫 유럽 수출 기대감과 더불어서 훈풍을 불어넣어주면서 오늘 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의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에 이어서 코스모 그룹이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동반 급등으로 뒤따라서 2차 전지주 내에서 순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또 삼성 SDI 향으로 ESS용 양극재를 공급하고 최근에는 LG화학의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고객사 다변화 등에 따라서 증설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고 향후 물량 증가가 기대되는 코스모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의 그 급등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그룹주가 차지했습니다. 자, 먼저 2위 LX 세미콘부터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김덕호 대표께서는 LX 세미콘 원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네, 우선 이제 LS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신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들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세미콘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원인이라면요.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살펴보시는 지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항상 보실 겁니다. 여기엔 대부분 어떤 뭐 팹리스 기업들도 있고 실제로 파운드 거래 관련된 부분들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동향들을 살펴볼 때 확실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지표는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국민주라고 하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잘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양산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절감 효과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사실 물가 상승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못 따라왔었고요. 반면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비교해 보시면은 움직이는 동향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도 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챗GPT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갑자기 부랴부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뭘 정비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챗GPT라는 서비스 자체는 매출이 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가 AI 기반의 어떤 프로그래밍들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어떤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수장 대표님, LX 세미콘도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긍정적으로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보면 팹리스 업체나 파운드리 쪽 보면 LS 세미콘이 대표적인데 저 이 기업도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가온칩스나 최근에 그 TSMC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삼성전자로 넘어간 기업이 있어요. 그게 AD 테크놀로지거든요. 디자인 솔루션 하우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삼성 용인 클러스터에서 파운드리 투자에 있어서 큰 수혜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모 그룹주죠. 아까 채팅창에서도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가 기억나네요. 역시나 개인 투자분들이 그 53대 47 2차 전지 여전히 관심 많이 있었거든요. 그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강남규 님이 그 댓글을 달렸는데 아마 그분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받으면 저 축하해 주시고 주세요. 그 뭐냐면 오늘 체감 분명히 체감이 아니에요. 그냥 하락이에요. 그냥 오늘 시장이 하락장이에요. 약세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오늘 철저히 2차 전지는 심리적인 걸로 얘기해야지 업황 얘기하고 실적 얘기 아니에요. 코스모하고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황산 코바트 얘기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원료에 전구체를 만들고 페베트레 사업. 그래서 코스모로 2차 전지 사업 하겠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는 거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올라가냐? 수급. 수급인데 이 수급이 뭐냐면 심리라고 봐요. 어. 자, 에코프로가 신고가 때렸어요. 근데 다른 섹터가 같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종목이 신고가 갑니까? 아닙니다. 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 고점 대비 50% 하락을 한 종목이 대다수예요. 오늘 고점 대비 50% 단기 급락이 한 종목군들이 청개구리 역할로 나오는 강하게 오르는 거예요. 한 방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단기 낙폭과대 금양이나 코스모 화학이나 고점 대비 50% 빠졌던 것들이 기적 반등이 오늘 강하게 몰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약한 상황에서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이니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야, 갈 때는 역시 2차 전지밖에 없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요. 저는 이때가 뭐냐면 영화 신세계의 대사를 따라 좀 흉내내면 살려는 드릴게. 빠져나오는 소리라고 저는 봐요. 반등 시 매도하거나 고점에 물린 분들이 축소를 하는 관점이지 야 역시 2차 전지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큰 오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 의견하고 많은 투자자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기준을 참고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2차 전지들은 고점에서 차익 매물 쪽으로 보셔야지 신규로 따라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다. 단기 마디마디의 파동으로 인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좀 여전히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얘기했으니까 보수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장이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장 초반에 잠깐 살아났던 분위기가 다시 또 종목으로 다시 쏠리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과대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좀 우회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장에서는 수익이 나신 분이라면은 좀 축하드릴 일이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코스모 그룹주 대망의 1위, 다만 두 분은 오늘의 급등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최수창 대표의 마음속의 그 베스트 댓글은 강남규 씨셨는데 과연 오늘 베스트 댓글 과연 어떤 분이 선정이 되셨는지 박소영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의 당첨자는 존버하자님입니다. 먼저 이 와우TV 골뱅이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또 한 분씩 선정해서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내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5위 S&T 모티브부터 1위 코스모 그룹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최수창 와은의 파트너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